독사에 물릴 뻔했던 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의 이야기하자면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사대를 졸업한 후 바로 임용고시에 붙어 교직 생활만 40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토목에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회사 들어갔다 하면 잘 들어갔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단단한 사업체이기도 했죠. 정밀하고 세세한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 전문 인력이 가장 중요한 사업체입니다. 반대로 제 남편 될 사람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의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사장님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거래를 해왔었고요. 남편은 철골 건축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남편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조 부모님 사업이 엄청 잘 됐다가 경기 불안에 이기지 못하고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고 있으셔서 다행이었지만요. 시어머니는 그래서 힘든 일 해본 적 없이 왕비로 살아오셨어요.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셔서 세상 물가가 어떤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셨고요. 왕비처럼 살아오신 만큼 자존심이 무척 세시고 자존심이 세셨던 만큼 열등감도 상당히 크신 분이긴 했어요. 시어머니 집안의 사업이 망한 뒤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친정까지 모두 책임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워낙 커버리니까 시아버지께서 돈 관리를 다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오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세상이 되신 거죠. 저는 제 친정아버지의 회사를 갔다가 남편이랑 처음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회사에 면접 보러 온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거래처 사장님이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 키에 잘생긴 얼굴이 제 이상형과 딱 맞아떨어졌죠. 두 뺨이 발그레져서 남편의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니까 아버지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눈치를 채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과의 선자리를 아버지가 주선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선해 주실 정도면 건실한 사람이겠구나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딸 사랑이 유난일 정도로 저에게 각별하셨어요. 늦가기 결혼식을 올리고 겨우 늦둥이를 본 게 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취직 선물로 서울에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집을 사주신 덕분에 크게 지출이 나갈 것도 없었고 꾸미기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저는 돈 모으고 불리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돈을 많이 모았었어요. 남편과 선자리에서 처음 마주하던 날 남편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선을 보고 나서 6개월 정도 만났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갔었죠. 제일 먼저 저희 본가에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현관문 앞에서부터 저희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반겨주셨어요. 우리 김 사장이 예은이 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매번 회사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예은이와 같이 우리 집에 오니까 내 기분이 다 좋구먼. 황 사장님, 아니 이제 예비 장인어른이시니 장인어른으로 호칭을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니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유달리 아버지께서 제 남편을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보면서 칭찬 일색이셨죠. 우리 무뚝뚝한 양반 보다가 나긋나긋한 말투로 말하는 남자를 보니 우리 딸한테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줄지 안 봐도 알겠구나. 그렇게 제 남편은 저희 가족의 환영을 받았었죠. 반대로 시댁으로 인사 갔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제 친어머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안사돈 되실 분이 교직에서 일하셨다지? 네, 올해 교직 생활 40년이시더라고요. 곧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애도 키우기 바쁠 텐데 직장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셨나 몰라. 그러게요. 제가 봐도 저희 친정어머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가정에 더 충실해야 하는 법이야. 저희 친정어머니는 가정일도 모두 완벽하셨어요. 제가 방긋 웃으며 이야기하니 시어머님이 헛기침 2번 하시고는 다른 이야기로 돌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 남자야. 다른 똑똑한 여자들 줄 섰었는데 그래도 데려오는 건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왔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끝에는 제 칭찬이니 저도 좋게 받아들였어요. 상견례 때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위 될 사람이 너무 다정하고 딸한테 잘해줘서 참 고마워요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이 너무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는데 생각도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라며 너무 진지하게 아들 자랑을 하셔서 괜히 저랑 남편까지 뻘쭘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시고는 우리 바깥 양반 그렇게 되고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네요 하시며 갑자기 울기도 하셨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결혼을 했고 신혼집은 그냥 제가 살던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살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셔서 아기 낳고 셋이서 살기에도 알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전 가구만 새로 채워줬어요. 남편의 사업이 예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크게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만 끝까지 거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집 아들이 물려받아서 돌아가신 김 사장 대신에 하려고 아등바등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김서방이 악착같이 회사를 다시 세우더라. 그리고는 제법 단단하게 경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며 우리 딸이랑 결혼시켜도 괜찮겠다 싶었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연매출 수익이 크게 좋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대로 제법 알맹이가 단단해서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긴 했어요. 남편의 친정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하니까 네가 잘나서 회사 잘 돌아간 거지 그게 뭐 바깥 사돈 덕분이냐? 라며 톡 쏘며 말하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남편 양복을 사줬을 때도 난 거기 양복 다 별로더라. 촌스러워. 다른 건 없었어? 라며 말씀하셨고 친정어머니가 무엇을 사주거나 하면 절대 칭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때는 나쁜 분이 아니신데 꼭 돈만 관련되면 저런 태도를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특히나 뭐든 자신이 쥐고 흔들어야 하는 성격이시기에 친정과 돈이 얽힌 이야기들은 모두 좋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자꾸 저러시니 시어머니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게 일쑤였어요. 그래도 다른 때는 제가 시댁에 가도 일 같은 거 잘 안 시키고 눈치 안 주시기에 그래하려니 하고 넘겼죠. 결혼을 하고 몇 달 후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고 귀여운 아이를 출산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제 상태부터 확인하셨네요. 친정어머니 말로는 누워있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고 했어요. 이제 세상에 막 나온 손녀보다 자신들의 자식이 더 걱정됐던 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제게 우리 손녀가 효녀인가 보다. 엄마 힘들지 말라고 쑥 나왔네. 순산했다. 라고 하시며 신생아 면회 시간만 기다렸다가 바로 달려가셨어요. 제가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는 사이 남편 회사에서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의뢰가 들어왔고 그 일을 맡게 됐어요. 대형 공장을 넓은 부지에 시공해야 하니 인력도 많이 들어갔고 자재비도 엄청 들어갔어요. 그러나 시공을 맡긴 곳에서 약속된 날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밀려있는 상태였고 여러 거래처에 채무를 안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는 상황에 저희 어머니는 40년을 몸담고 있던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셨어요. 한평생 선생님으로 살아오시며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고 스승의 날이 되면 제 친정어머니에게 아직도 안부 인사 오는 제자들이 많은 만큼 선생님으로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실 법도 했지만 6개월 뒤에 복직을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퇴직해서 손주를 봐주시겠다며 명예퇴직을 선택하셨어요. 그만큼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건 저희 어머니가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와 받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퇴직하시는 날 엄마의 퇴직 기념으로 남편과 같이 엄마를 축하하는 기념으로 외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친정엄마 퇴직에 대해 시댁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공무원들 40년 정도 하면 퇴직금이 적어도 2억 이상은 된다 들었거든. 안사돈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걸 왜 어머님이 궁금해하세요?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되물으니 이번에는 남편이 말하더군요.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제 장모님이랑 식사 자리에서 나 티 하나도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어. 장인어른도 아시지? 우리 회사 어려운 거. 아버지도 당연히 알고 계시긴 하지. 그런데 어쩐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냐. 사위는 그렇게 힘든데 어째 끝까지 내 회사 이야기는 한 번도 물어보시질 않으시더라. 혹시나 도와주신다는 얘기 할까봐 끝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친정엄마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우니 처가댁에 좀 비빌 언덕이 없을까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말하는 뉘앙스가 제 친정어머니의 퇴직금을 바라고 있는 눈치였으니 정말 어이가 뺨을 여러 번 때리는 상황이었어요. 설마 어머님이랑 당신 우리 친정어머니 퇴직금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당장에 나올 돈은 장모님밖에 없잖아. 장모님 퇴직금만 있으면 지금 회사 힘든 거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장모님한테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돼?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돈 나올 구멍이 없다 해도 장모님의 퇴직금을 바란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 맞다. 안 싸더니 그 큰 돈 들고 있어봤자 뭐 하신다니. 하나밖에 없는 사위 사업이 망해가게 생겼는데. 시어머니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터졌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한평생 일하시고 받은 돈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돈 퇴직금을 탐내세요. 그건 저희 아버지라도 친정어머니한테 함부로 달라고 말도 못 꺼내는 부분이에요. 며느리라고 제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친정어머니 퇴직금 이야기 꺼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친정어머니한테 퇴직금에 대해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험악해지셨어요. 안 싸던 직업이 선생이면 뭐하니? 어른한테 말하는 싹수가 글러먹었는데
니네 엄마 번번이 돈으로 자랑하던데 퇴직금 뭐 얼마나 한다고 아쉬워하겠어? 네 친정아버지 돈 잘 버시잖아. 니네 엄마요? 어머니 호칭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언제 돈으로 자랑했어요? 매번 니네 집 이불 사줘, 가구 사줘, 그릇 바꿔줘, 사위 옷 사주고 용돈 주고 그거 다 이 시미한테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머님은 지금껏 제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 다 집어치고 안사돈한테 가서 퇴직금 이야기나 물어봐라. 시어머니의 무례한 언행에 저도 무례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건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매번 저희 어머니가 뭐 해주시면 좋게 말해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용돈으로 10원 한 장 주신 적 없으면서 저희 집에 뭐가 필요한지 단 한 번도 살펴주신 적 없으시면서 왜 제 친정어머니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나무랐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열등감이라고 했어 지금? 미친 거야? 그러는 사이 어머니는 쓰러지셨고요.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119를 불렀고 어머님은 구급차에 실려가셨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지신 거야.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고 놀라서 눈물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낮에 제가 회사를 다녀간 사실을 들은 친정 아버지가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낮에 회사 다녀갔다고 들었다. 날도 더운데 헛걸음 했잖니.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너라. 알았어 아빠. 다음부턴 연락하고 찾아갈게. 그런데 우리 딸 목소리가 왜 그래? 울기라도 한 거야? 담변에 잠겨있던 제 목소리를 알아차리곤 친정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와 있어. 뭐? 사돈이 쓰러지셔? 거기가 어디야?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위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분이시라 그냥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께서 서둘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엄마 안 와도 되는데 뭐하러 왔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지셨어도 아까 나눴던 대화로 인해 마음이 상한 건 회복이 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 걱정에 이렇게 달려오시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김서방, 사돈은 좀 어떠셔?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바람에 몸이 못 이겼나 봐요. 병실에서 수액 맞고 계세요. 친정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다인실에 들어가 봤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수액을 맞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팔뚝에 꼽힌 링거를 한 번에 뽑아버리더니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고 있는데 제 친정어머니의 치맛가랑이를 냅다 붙잡고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병원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사돈, 일어나세요. 몸도 편찮은 분이? 당황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나셨고 친정아버지 또한 안절부절하셨어요. 안 그래도 다인실이라 사람도 가득 차 있었고 병실 문도 활짝 열려있던 상태라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기웃기웃하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시며 제 친정부모님을 보고 말했어요. 안사돈,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간 우리 바깥 양반이 힘들게 이룬 사업입니다. 우리 착한 아들이 그 사업 떠맡아서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시며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 친정부모님께 애원하셨어요. 그 모습에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이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상당히 받으셨는지 일단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리고 병실 침대에 앉히셨어요.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안정을 좀 취하세요. 당황한 제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친정부모님은 병원에서 거의 쫓기다시피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연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어이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했죠. 그날 밤에 친정부모님이 본가에 부르셔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갔어요.